오늘 영상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이미 했지만 아쉬운 게 있는 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내 집 마련은 누군가의 꿈이기도 하고요. 그걸 이뤘거나 그걸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비율은 항상 5대5라고 해요. 이상하죠? 계속 새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대5가 유지된다는 건 누군가는 만족도가 떨어져서 포기를 했다는 거니까요. 근데 또 하나 더 재밌는 거는 이미 부를 이루신 분들의 경우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더 많고요. 그리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뭐 한국만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지만 미국 상류층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9대 1이라는 걸 보면은 확실히 부와 부동산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아쉬워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내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내 집 마련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부자가 안 되는 경우도, 못 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벌지 못한다? 그럼 이 자산을 믿을 수 있는가?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의 실제 사고방식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 얘기는 갈아타기를 염두하고 적어둔 내용인데요. 갈아타기는 오늘 나오는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평가 아파트를 잘 골라내는 걸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영상은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이어서 시청하시기를 꼭 권유드릴게요. 자, 부동산으로 실제 돈 버는 사람들은 집을 사자마자 어떤 걸 하냐, 그것들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사자마자 판매자가 되셔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내 집은 보금자리이기도 하지만 상품이라는 걸 빠르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되게 오묘한 디자인이죠. 제가 처음 결혼하고 들어갔던 집인데요. 저는 이때만 해도 집을 상품으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기쁨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로 벽을 도배했습니다. 심지어 천장이랑 바닥도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도배하시는 분께서 말려주셔가지고 여기까지만 진행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 맘대로 집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분명히 매도할 때 손해가 납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 방만 들어오면은 되게 계약을 주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집은 사자마자 내가 다시 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첫 내 집은 내가 자금이나 자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갈아타기를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갈아타기에 방해가 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 저는 처음부터 판매자를 위한 내 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일단 순정 상태의 집을 기록해 둡니다. 이건 왜 하는 거냐면 같은 단지 내에 경쟁이 되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이런 지점에서는 똑같고 이런 지점에서는 이미 나은 상태였다,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이 부분 더욱 도움이 돼요. 여러 가지 시공이나 수리 기록들을 남겨두시면은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간 집이구나, 여기에는 조금 더 돈을 더해도 크게 손해나지 않겠구나 라는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숨겨진 비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 영상 틀어주시면서 그 문제 다 해결했다 라고 설명하시면 매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연식이나 혹은 조합원 물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전이나 가구를 두고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천장에 이제 매립형 에어컨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장점들을 딱 정리해놓고 매뉴얼로 만들어서 매도할 때 가만 고객분에게 보여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진짜 꿀팁인데요. 관리비나 공과금을 잘 정리해서 모아두시고요. 그게 일반적인 주변 다른 아파트보다 싸다면 되게 강조하면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매수자로 오시면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왜 해야 하냐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수동적인 입장, 그러니까 내가 이미 산 집의 그 정해진 상품 가치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이렇게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빚을 기회로 보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빚을 기회로 본다, 빚을 빚처럼 본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질문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제가 많이 받은 질문인데, 돈이 모이면 대출 상환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돈을 모아서 갈아타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제가 딱 해결해 드리려고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대출 이자율이 있을 거고 내가 낼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이 있을 거거든요. 대출 이자율이 너무 높아, 내가 고정금리인데 하필이면 좀 애매한 때 계약을 해가지고 막 4%가 넘는 상태인데 나는 투자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아직 경험이 없어서 꾸준하게 4% 이상 수익을 낼 수 없어. 그렇다고 하면은 뭐 상환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사실 웬만한 기본적인 투자 공부만 하더라도 연간 4% 이상의 수익은 평균적으로 계속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굴리고 있다가 갈아타기 때 사용하는 방식을 적극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뭐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대출을 먼저 갚는 것도 뭐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돈을 실제로 번 사람들은 대부분 내 집 마련하고 나서 다른 자산들을 조합해서
모아가거든요. 그게 코인인 경우도 있고 나스닥인 경우도 있고 특정한 개별 종목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놓고서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부를 달성하고 싶다면 다른 재테크 수단에도 관심을 가지실 것을 강하게 권장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채널에서 이런 부분들 많이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도 집중하셔야 돼요. 내 집 마련을 보금자리로 사는 거 말고 왜 우리가 사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원화 가치의 하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통화량을 가지고 설명드렸는데요. 우리의 경제 성장률도 꽤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좋지 않고요. 관세와 관련한 문제에서도 원활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 갑자기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요. 이 원화 가치 하락을 해지하는 건 당연히 현금이 있으면 달러화 시키고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당장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당겨와서 아파트를 매수해서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원화 가치를 해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단지와 동네를 임장하고 가이드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 하면 되게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내 집 마련하기 전에 쓸데없이 임장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오히려 임장을 하라고 하고 가이드를 해보라고 하냐 하실 텐데요. 요거는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되게 의미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저는 이 집을 가진 사람, 이 집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집이나 동네를 그 시점의 점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선으로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집을 보고서 살까 말까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이 집이 이렇게 좋아질 거다. 이런 미래 가치 때문에 이 동네가 좋아져서 이 단지도 좋아질 거다. 라는 설명을 부동산에서 해주면 너무 좋은데요.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조금 옆길로 새는 이야기이긴 한데 전 동네마다 부동산의 레벨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미 좋은 단지를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대출 세팅하는 것도 막 도와주시고 전세 세팅도 막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오히려 내가 처음 마련한 이 집이 있는 동네는 최고가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 분들은 실력이 좀 아쉬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일수록 이런 부분을 더 준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내 집 마련을 그냥 분위기 보고 전체적인 매크로 보고 그냥 산 분들, 그냥 추천받아서 산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 나서 이제서라도 팔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일단 개발 정보를 중심으로 손품 임장을 해보시면 좋아요. 제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블로그에 많이 올리거든요.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만 보셔도 동네들이 어떻게 변하겠다, 내가 지금 산 이 단지가 생각보다 다른 후보군 대비 이런 건 아쉬울 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심화 컨텐츠로 제 블로그들만 한번 꾸준히 봐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번거로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소에 부동산, 그 아파트를 다루는 부동산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평소에 뭐 놀러가서 커피 마시고 말은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이 단지 마음에 들어서 여기 있는 거 더 높은 평수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평소에 이런 동향들 잘 알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뭐 커피도 사가고 하다 보면 충분히 내용들 많이 들으실 수 있거든요. 아직 공부가 특별히 다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의 꿀팁이 살면서 생기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적극 정리를 하시고요. 내 아파트 가치를 넷스로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내용들을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업로드하는 거예요. 지역의 맘카페일 수도 있고요. 호객노노 같은 사이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올려두면 미미하겠지만 정말 실거주 관점으로만 접근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어필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매우 권장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인드를 바꾸자 했잖아요. 실제 부동산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이 집을 사자마자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 시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신다고요. 그럼 판매자라면 어떤 걸 해야 되죠? 이 상품을 잘 마케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상품의 장점을 알아서 세일즈를 잘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동적인 구매자로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아파트 내 집 마련 한 채만 하면 투자자가 아니다 맞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내가 가진 자산의 수나 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보고 대응하냐, 어떤 활동을 하냐가 이 차이를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집 마련 할 때 예산이 아쉬워서 더 좋은 데 가고 싶었지만 못 갔어 슬퍼 라고 하는 수동적인 구매자 마인드를 벗어나셔서 이젠 능동적인 판매자로서 스스로 변신해 보시고요. 그 판매를 잘할 수 있게 되면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경험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크리에이터가 되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스스로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사실 저평가 아파트를 적당한 타이밍에 샀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식도 보면 쌀 때 사면 별다른 트레이딩 스킬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아파트도 사실 내가 저렴하게 샀다 혹은 저렴하게 사지 않았어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큰 저평가 아파트를 샀다면 문제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역시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둔 영상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고요. 이 영상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제 채널이 아직 크지 않아서 구독하지 않으면 영상을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